그리고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깊게 논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고만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은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를 협력과 상생 발전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日本政府は1998年10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네, 차장님. 네. 일본이 갑자기 외교적 입장을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지금 화면에 보인 그 발언보다는 조금 진전된 얘기가 나올까요?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는 우리가 물컵에 반을 채웠으니 이번 기시다 총리가 방한 기간에 나머지 반을 채워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일 간에는 오랜 그 역사적 인식에 대한 그 괴리차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기대할 만큼의 수준 높은 어떤 사과 또는 의견의 진전이 나오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빨리 한국을 방문하게 된 배경은 일본의 필요도 어느 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배려한 수준 높은 새로운 어떤 인식 개선 또는 이 진전된 사과 메시지 뭐 이런 노력들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용산 대통령실이 밝힌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 문제인데 이제 과거사 문제는 입장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앞으로 한일 양국 간의 미래를 좀 밝게 개척해 나가자. 이제 이런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 보다 진전된 메시지를 오히려 기시다 총리가 제안하거나 제시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최미 위원님, 지금 이제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에는 양국의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도 공동 선언문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선언문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고요. 지난번에 3월에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사실상 이제 굉장히 짧은 한 열흘 만에 간 거니까요. 네. 그때도 이제 좀 길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0여일 만에 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준비 기간이 짧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아무리 짧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도 이제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형식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그 안에 담길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양 정상 간의 어떤 공동 선언문 혹은 성명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차원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앞으로 계속해서 자주 왕래하면서 관계를 조금 더 증진시켜 나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좀 더 뭐랄까요 조금 더 밀도 있게 하여서 한 다음에 이제 내는 것이 조금 더 의미 있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이번에는 기자회견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회담이 끝난 후에 그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부부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기시다 총리가 스키야키와 오므라이스를 대접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번 만찬을 위해서는 숯불 불고기와 한국식 청주를 곁들여서 만찬을 제공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관저로 초청하는 이제 빈산을만 왕세자 이후에 지금 이제 두 번째 그 외국 원수가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음식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특히 일본 국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이 숯불에 부은 그 양념된 불고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시다 총리 부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태원 관저에서 이 숯불 불고기 그리고 한국식 청주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으로 그 지금 예고가 돼 있는데요. 청주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청주가 굉장히 유명하지만 일본도 청주를 즐겨하는 문화권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적인 이 숯불 불고기에 한국식 청주를 곁들인 만찬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이 계란말이를 대접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그것도 정해지겠죠, 아무래도. 글쎄요, 저는 이게 깜짝 그 이벤트로 윤 대통령이 계란말이도
제공할 수 있고 또 후식으로 한국식 라면을 곁들여서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자타가 공인하는 굉장히 음식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윤 대통령이 요리한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의 얘기는 윤 대통령의 음식은 이렇게 깔끔하고 좀 맛깔스럽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음식 솜씨를 기시다 총리 부부에게도 좀 과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두 정상 모두 이제 애주가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술에 대해서 빠질 수 없는 하나의 그런 코드가 됐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지난 3월에는 한국식 소주와 일본식 맥주, 그러니까 화합주를 마시는 장면이 좀 인상적인 장면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좀 그런 인상적인 장면이 좀 나올 거라고 좀 보이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아직 뭐 예고는 안 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반주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커 보이고 한국식 청주가 이제 반주로 제공이 될 거고. 지금 이제 이태원 만찬, 공식 만찬 이후에 혹시라도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국식 선술집을 방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관측도 있긴 한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경호 문제라든지 의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없던 일정을 갑자기 끼워 넣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만큼 한일 양국 정상 간에는 격이 없는 만남, 격이 없는 어떤 식사 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던 한일 관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결단 이후에 굉장히 가까워진 관계로 변모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장님 일정 얘기를 하나만 더 해보면요. 김건희 여사와 육호 여사의 친교 행사도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난번 방일 때는 두 여사가 같이 화가자를 만들면서 별도의 친교 행사를 가졌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어떤 일정이 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일단 한국을 방문한 외국 원수들에게 그 영부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한국적인 미를 이 외국 정상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성북동에 있는 가구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각종 이 전통 문화 시설들을 방문하곤 했는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 삼성의 어떤 리움 박물관을 이 두 영부인께서 함께 방문해서 거기에 한국적인 미가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이렇게 조선 백자가 많이 지금 전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조선 백자를 이 김건희 여사와 육고 여사가 함께 이 전시를 관람하는 일정이 좀 예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차장님 그런데 이 달 항아리는 우리 그 윤 대통령이 방미를 했을 때도 당시 선물로 미국 측에 전달했던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달 항아리는 이제 한국적 미를 상징하는 이제 대표적인 그 조형물인데요. 그런데 이 달 항아리에 얽힌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깨트렸다고 합니다. 네. 그랬는데 그 깨진 300가지 조각을 다 모아서 복원을 일본 장인이 해서 이제 전시한 것이 지금 리움 박물관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스토리까지 알고 본다라면 한일 양국 관계를 좀 상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불편해지고 300조각 이상 그 이상으로 불편한 감정이 많았지만 노력을 통해서 복원해서 그 아름다움을 복원한 것처럼 이 불편했던 이 과거를 딛고 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이번 기시다 총리 부부의 이 방안이 될 수 있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좀 화제가 되는 게 지금 경호 그런 문제입니다. 그 기시다 총리가 일본에서 얼마 전에 폭발물 테러를 좀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최고 등급의 그런 경호를 제공한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뭐 연관성이 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이제 최근에 아베 총리가 이제 총격 사망이 있기도 했었고 기시다 총리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바로 발 아래에서 폭발물이 네. 터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정상에 대한 어떤 뭐 이제 경호는 확실하게 하는 게 양측 간에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물론 한국이 이제 치안이 안 좋거나 하는 나라는 전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나라 정상이 왔을 때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부분은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아마 경호 등급을 올린 것 같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한일 관계 관련해서는 굉장히 또 다양한 의견이 있다 보니까 만발의 뭐 여러 상황을 다 이제 생각을 해서 최고 수준의 어떤 경호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일정이 마무리되면 내일은 양국 간 의회 외교를 상징하는 한일의원연맹 회장단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민주당 측에서는 아직 참석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는데요. 차장님, 어떻게 네. 참석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국민 여론에도 달려 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이제 결단에도 달려 있는 문제인데, 근데 이번 기시다 총리 부부의 방안은 단순히 일본 그 수상 부부가 방문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그 윤 대통령 부부의 그
방일이 있었고요. 4월에는 이 미국의 국빈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이번 방한을 하고 나면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도 초청받아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한미일 삼각 협력을 위한 한일 셔틀 외교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미중 그 기술 패권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일 삼각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정세적인 판단에서 지금 이런 외교 활동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익을 생각한다라면 약간의 차이와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야당 대표들이 한일 의원연맹 회장단 자격으로 기시다 총리를 만나는 것이 오히려 국익 외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한일 의원 연맹 자격으로 초청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외교적 결례나 혹은 대외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을 만한 소지의 일인지요?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이제 민주당의 참석 여부는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본의 정상이 왔고 또 어느 한 당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야의 그 의원들을 만나서 어떤 대표적인 어떤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항의의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게 또 전달하는 차원의 의미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나 이제 한국에서 어떤 그 갈등 사안이 있긴 하지만 양자 간에 만나서 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전에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 정상회담 시작 전부터 맹공을 펼치는 모습인데 이 굴욕 외교가 다시 반복되어선 안 된다면서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받아내고 만약 독도 영유권 이야기를 꺼내면 자리를 박차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측에서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꺼내서 국제사회에 공론화시키고 이런 것을 원할 텐데 최미 위원님, 일본이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꺼내게 된다면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독도는 기본적으로 양자 간의 논의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의 그런 이제 영토를 의제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고요. 네. 뭐 일본에서는 그런 이제 어떤 영유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다 한국의 영토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당연히 일본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결단력 있고 그리고 이제 명백하게 이 부분은 한국의 고유의 영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독도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는 우리의 땅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현재 그 외교적으로 다른 이슈에 대해서 특히 그 후쿠시마 방류 문제 그리고 일본의 기본적으로 호응이 좀 부족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선명하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야당에서는 본인들의 그런 목소리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협상력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혹은 뭐 정치권에서 그렇게 보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더 돋보이게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이 내일 그 기시다 총리와의 어떤 만남 자체를 거부한다라면 왜 당사자 앞에서 당당하게 그런 얘기 못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문한 것을 야당 의원들이 참석해서 만약에 듣고 있다가 진짜 독도 영유권 문제가 나오면 박차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리도 없지만 야당 의원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할 얘기가 있으면 앞에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떳떳하게 하는 것이 더 당당한 그 국회의원 외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장님, 이 윤 대통령이 3월에 방일을 해서 12년 만에 한일 셔틀 외교를 복원했지만 당시 지지율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이번에도 통 큰 결단임을 대통령실은 강조를 하고 있지만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앞으로 여론은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그것은 뭐 이게 기시다 총리의 그 입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절반의 이 컵에 물을 채웠는데 나머지 물을 다 채우고 간다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이게 통 큰 어떤 결단보다는 오히려 작은 진전 이걸 이룬다라면 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일 관계 협력이 한미일 삼각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최은미 의원님 마지막으로 일본 측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꽤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번에는 좀 기시다 총리가 통큰 결단으로 우리한테 좀 선물을 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선물이라고 할 때 사실 어떤 선물이냐의 문제인데 한국에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과제를 양국이 논의를 할 거고 뭐 안보, 경제 뭐 다양한 것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역사 문제 관련해서 어떠한 이제 진전 있는 어떤 발언이라든지 행보는 사실 이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발언조차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런 좀 인식이 있다 평가가 따를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시다 총리가 한국까지 왔는데 한국의 어떤 반응들이 부정적이다라고 하면 일본에서도 왜 거기까지 갔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와서 보여주는 행보들이 기시다 총리의 어떤 향후의 정치적인 행보에 본인도 영향을 이제 미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동일하게 반복하고 가지는 않지 않을까. 그리고 반복하고 갔을 때 오히려 일본 내에서 글쎄요, 굉장히 이제 극우 세력들은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본의 대체적인 어떤 그 분위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사죄나 반성에 대해서는 조금 굉장히 좀 엄격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일본도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 그리고 그 유족들에게 마음의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게 된다면 기시다 총리도 기존의 아베 총리를 좀 넘어서는 행보를 아베 노선을 지키면서 아베 총리를 넘어서는 기시다 외교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소식은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은미 의원님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